너희들 수업을 들었던 사람은 이번 그로우 챌린지 수업 50% 할인되는 거 알아? 그럼 원래 정규 수업에 80%가 할인되는 거야. 그래서 막 두 개 들으면 안 돼요,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두 개 들어도 됩니다. 선생님은 그것이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지. 그렇게 됩니다. 참고해서 알아주시고. 오늘 19일 날부터 그로우 챌린지니까는 오늘 16일, 18일, 21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모든 수업이 다 이게 끝나고 그 다음에 19일은 약간 이제 중첩이 되겠네. 오케이. 알면 될 것 같아. 자, 2차 방정식이 뭐가 2차 방정식이냐 하면 방정식이 뭐라 그랬어? 등식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야. 등식에서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나뉘는데 이 방정식에서 최고차 수가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우변을 0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장 앞에 나오는 최고차항 최고차항의 지수가 얼마이면 1차이면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1차 방정식. 그래서 ax 플러스 b는 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2차면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고 3차면은 ax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는 0. 쭉 가다가 ax의 n차 플러스 bx의 n-1차 플러스 쭉쭉쭉쭉 가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n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지. 중학교에서는 거의 2차, 3차는 거의 나오지 않아. 거의 2차가 그냥 다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BC를 써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ABC는 숫자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A가 1이 들어갈지 마이너스 1이 들어갈지 2분의 1이 들어갈지 다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지수라서 ABC라고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 조건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왜? A가 0이면 0x, 0x제곱, 0x 세제곱 그러면 최고차항이 뿅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반드시 A는 0이 아닌 숫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몇 차 방정식 몇 차 방정식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 자 참고로 등식은 등호가 얘 이름이 등호지. 등호가 들어간 식을 우리가 등식이라고 하고 방정식은 x값이 차수, 즉 2차 방정식은 2개, 3차 방정식은 3개 이렇게 차수만큼 x값이 존재하는 것.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식을 방정식. 항등식은 항자가 항상이야, 항상. x값이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그래서 all x가 다 답이 되는 그러한 우리가 식을 항등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등식이 아닌 것은 뭐예요? 그러면 앞에다가 아니 부자를 넣어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해? 부등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등호가 아닌 것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나타내서 우리는 이런 부등호가 사용된 식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부등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등식과 부등식은 어떤 차이야? 등호 사용했어? 부등호 사용했어? 요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어떤 거는요. 등호도 부등호도 없던데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식이라고 불러줍니다. 1차식, 2차식, 3차식, n차식 이렇게. 그렇다면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함수는 무엇이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그거는 여기에서 우변에 0으로 처리됐던 것을 y를 미지수로 살려두게 되면 얘가 함수가 됩니다. y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ax 플러스 b 1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꼴로 되면 2차 함수. 그래서 아하 함수에서 y가 0일 때는 방정식이 돼버리는구나. 이것까지 이해를 하라고 했었어.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짚어준 거야. 그러면 우리는
1차 방정식은 중학교 1, 2학년 때 이제 배웠다면 2차 방정식을 중학교 2학년 때서 배우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이 전까지 진도에서 어떤 거를 배웠었냐면 2차 방정식에서 여기 0이라고 해야지. 다시 써줄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x가 얼마가 들어가면 x 대신에 얼마를 넣어주면 그러면 이 식이 좌우가 똑같아지지. 좌변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0이 되지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이 x값을 두 개를 왜 두 개야?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야. 얘를 어떻게 찾지? 그래서 답, 근, 해, 미지수값 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고. 그래서 뭐 제곱근을 이용한 방법,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뭘 배우겠다라는 거냐 하면 이번에는 근해 공식이라는 거를 통해서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의 요 답, 근, 해 얘를 빠르게 쉽게 요술통처럼 얘를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이거야.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근해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과 근해 공식을 암기하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기까지 적용을 해봅니다. 자,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 어떤 2차 방정식이 문제로 딱 나오면 얘가 인수분해가 잘 되면 그냥 인수분해로 풀면 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내가 외운 인수분해 공식에 이게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뭐야? 얘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그렇게 제한적이야. 몇 개만 여태까지 너희가 인수분해로 풀었던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 아, 완전제곱식으로 고쳐가지고 문제를 풀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서 문제를 풀어. 그랬더니 아 알겠어. 방법은 있어. 그런데 좀 더 간단한 거 없어요? 이렇게 된 거야. 일일이 완전제곱식으로 다 고치려니까는 문제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저분하고 이런 행위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지. 답은 구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뭐야? 번거롭다. 귀찮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짠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얘를 하지 않아도 뭐만 알면 여기에서 이 꼴이잖아. 여기서 A와 B와 C 즉 상수 A, B, C만 알면 얘를 그냥 어떤 틀에다가 다다다다닥 넣으면은 답이 짠 하고 두 개가 나와버린다. 중공까지. 심지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허근까지 얘가 다 쫙 나와버리더라. 이게 왜 없어? 그럼 이제 어떤 애가 선생님 그러면 인수분해 공식 몰라도 되나요? 몰라도 돼. 그냥 이거 하나로 다 나와. 다 나와. 그런데 인수분해는 인수분해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근해 공식은 근해 공식대로 알아야 되겠지. 그럼 어떤 게 더 편리해요? 두 가지가 다 편리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얘가 편하고 인수분해가 되는 건 인수분해 방법이 훨씬 편합니다. 자, 원리를 볼 건데 결과적으로 외워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은 요 공식입니다. 요 공식이야. 그 다음에 짝수 공식이 또 있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도출이 되는지 이 시작부터 해서 이 결론까지 쫙 유도가 돼야 하거든. 근데 얘가 봐봐라. 문자만 너무 많아. 숫자가 하나도 없고 0 하나 있지. 다 A, B, C, X, Y, 분수, 제곱, 이항, 막 루트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이해가 힘든 거야. 그래서 얘를 풀려면 일단 숫자가 들어가 있는 문제를 예제로 보면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보자. 그래서 앞에 거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비교하면서 우리가 공식이 유도가 되는 과정을 봅니다. 자, 참고로 이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은 내가 너희들한테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외우도록 시킬 거야. 그리고 외울 거고 조금 있다가 얘를 테스트할 거야. 자, 일단 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완전 제곱을 만드는 방법. 무슨 방법이야? 자, 미리 살짝 가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 목표를 컨닝을 한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에는 제곱을 없애주고 우변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워주면 되네. 그치? 우리는 x값을 구하기 위해서 x만 남겨두고 좌변에 있는 숫자를 우변으로 짜그리 보내면 되네. 그렇지. 그러면 얘가 답이네. 분모가 같을 때는 한 번만 같이 써도 됐었지? 라고 해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야. 답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둘 다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밑에 걸로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오른쪽에 공식이 최종적으로 유도된 결과를 같이 요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준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 갈까? 이 중간 과정을 세세하게 보자고. 자, 첫 번째. 양변을 x제곱의 개수로 나눈다. 얘는 쉽게 말하면은 방법이야. 왜 이렇게 할까? 우리는 그것도 생각해 봐야지. 왜 x제곱의 개수로 나누어요?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때 요 앞에 숫자가 없는 게 훨씬 편합니다. 분수가 나오는 것보다도 앞에 숫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는 1이 있는데 우리가 생략해서 안 쓴 거잖아. 1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x제곱만 나오고 개수가 지저분하게 뭐가 없어야 문제를 풀기 좋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2x제곱을 앞에 2를 없애줌으로 인해서 편하게 만들려고, 깔끔하게 만들려고, 오히려 하기 쉽게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앞에 있는 숫자로 어떻게 한다? 모든 항을 전부 다 나눠줍니다. 여기에 2, 2, 2, 2. 여기서 중요한 거 뭐야? 우변에도 2로 나누어 줬다는 사실이야. 그게 중간 과정에 표현이 없으니까 마치 우변은 안 하고 좌변만 계산해 준 것처럼 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양쪽에 같은 수로 나눌 수 있는 거야.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로 나누니까 약분이 돼서 x제곱. 얘는 약분이 안 되니까 2분의 5, 그 다음 2분의 1, 2분의 0은 0.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거야. 첫 번째,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자. 그럼 어떻게 한다? 1이 아니면 개로 나누어 준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어. 자, 두 번째. 일단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목표를 한다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것만 지우고 x제곱 플러스 2분의 5x 여기까지가 메인이야. 그런 다음에 뒤에 추가로 뭐가 있으면 되냐면 여기가 우리 계산했었지. x의 개수 반의 제곱. x의 개수 반의 제곱. x의 개수 반의 제곱이 있으면 그러면은 얘가 전체적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뿅 하고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단 메인까지만 내버려 두고 계산에 지금 현재는 완전 제곱식으로 안 되는 거잖아. 2분의 1이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야 너는 일단 우변으로 넘어가라 이렇게 되는 거야. 좌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건데 2분의 1 너가 일단 좀 없어져야겠어. 우변으로 좀 가줘. 그리고 우변으로 넘겨줍니다.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그 아랫줄로 내려오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넘어옵니다. 좌변의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한다. 왜 이항해? 좌변을 완전 제곱꼴로 고쳐주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양변에 똑같은 수를 집어넣어도 된다 그랬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된다. 중1 거. 근데 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는 게 뭐야? x의 개수 절반의 제곱. 반의 제곱, 반의 제곱. 그지? 얘를 양쪽에 더해주니까 왜 이렇게 해? 아까하고 똑같은 이유야. 완전 제곱식이 아직 안 됐으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려고.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얘를 요거까지 지우고 보자. 그러면 아하 여기 x 오시고요. 여기는 4분의 5 오시고요. 여기에 있는 부호 플러스 오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히 제곱되는 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럼 우변은요? 숫자니까 계산해 계산. 그냥 계산만 해준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제곱 없애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루트 16은 4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빼주고 루트 17은 못 나와. 제곱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루트 안에 갇혀있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는 x값만 알고 싶으니까는 야 x가 아닌 4분의 5는 너는 우변으로 이항 가라. 그래서 얘가 오면서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분모 똑같으니까는 한 번에 써준 겁니다.
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 과정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자, 문자로 다시 보자. 첫 번째 방법이 뭐였어? x의 개수로 나눠주래. x의 개수로 나눠주래. 그래서 x제곱의 개수로 x제곱의 개수가 a니까 여기도 a로 나눠주면 약분돼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a분의 b 남아있고 a분의 c 남아있고 a분의 0,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메인 살려두고, 얘는 꼭 필수적인 조건이야. 너 숫자 일단 넘어가 줄래? 그지? 지금 우리가 완전 제곱식 만드는데 네가 지금 굉장히 불편하거든. 오른쪽으로 가줘. 그래서 이항하면서 부호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양쪽에 똑같은 수를 더해주려고 해. 어떤 수를? x의 개수가 a분의 b네. 그러면 a분의 b를 반으로 나눠서 전체를 제곱해. 2a분의 b, 2a분의 b의 제곱을 양쪽에 어떻게 해줘? 추가로 더해줍니다. 왼쪽에 이제 비로소야 x와 2a분의 b, 그 다음 부호는 플러스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 우변은 정리해서 이렇게. 우변 정리가 안 되는 애들을 위해서 한번 보자.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얘를 일단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a분의 c 플러스 4a 제곱 b의 제곱이 나옵니다. 선생님, 분모를 한꺼번에 써야 되는데 분모가 달라요. 아, 그래?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할까? 4a를 곱할까? 그럼 분자에다가도 4a를 곱해. 그러면 4a 제곱, b가 플러스네. 알파벳도 앞에 있는 거야. 기호는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서 우변으로 계산이 된 거야. 그렇다면 제곱 없애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줘야겠지. 그런데 4a제곱, 분모 4a제곱이 2a의 전체의 제곱으로 빠져나와 버려. 그리고 분자는 루트 안에 계속 갇혀있게 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제곱이 없어진 대가로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써줬지. 그러면 x값만 구하고 싶으니까 너 숫자 오른쪽으로 2항에서 넘어가.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로 가게 되고, 오른쪽 원래 있었던 거 그냥 계속 써주고, 그 다음에 분모가 2a로 통일돼 있어. 그래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해야 될 점, x는 요것도 반드시 써주세요. 우리가 x값을 구할 때에는 그냥 오른쪽 우변만 쓰지 말고 x가 오른쪽에 있는 abc 순서는 따다다다 얘하고 같다라는 것을 기호로 반드시 써줘야 돼. 그래서 얘를 인지하고 문제를 몇 개 풀어볼게. 다음 중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서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거 이렇게 풀이 나와 있지만 일부러 이렇게 안 보이게끔 하고 위에 거 방법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선생님, 앞에 2가 있어요. 그렇다. 얘가 어떻게 된다? 보기 싫다. 얘 없애줘라. 그러면 얘하고 똑같은 거를 약분하기 위해서 2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3은 0. 너 3 좀 가줄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는 3. 양변에 얼마씩 더해줄 거야?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어. 왜? 제곱할 거니까. 그러면 얘가 결국은 4분의 3의 제곱. 얼마니? 16분의 9. 16분의 9를 이거 제곱으로 적어도 됩니다. 양변에 더해줍니다. 그러면 좌변은 x 마이너스 4분의 3의 전체의 제곱으로 되고요. 오른쪽은 3 더하기 16분의 9. 계산이 지저분하지만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아래 위에 16을 어떻게 곱해줘. 그럼 얘를 한꺼번에 하면 16. 그러면 16 곱하기 3이 얼마니? 48? 48 더하기 9. 한꺼번에 쓸게. 이렇게 되겠네. 그지? 57. 그러면 제곱을 없애주고
제곱을 없애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시켜줍니다.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4분의 3은 분모가 4로 튀어나올 수 있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57. 그러면 x는 너 숫자 불편해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4분의 3 더하기 빼기 4분의 루트 57. 얘를 답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분모를 한 번만 써서 이렇게 답을 써도 됩니다. 그치? 요렇게 해서 풀이 과정을 한 번 더 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근해 공식 있지? 요거 이제 보면서 합시다. 우리 이제 외워서 할 건데 일단 지금은 그냥 봅시다. 근해 공식을 보면은 A를 분모에 집어넣는다고? 맞아. B를 여기다가 또 B에 제곱할 때 여기다가 4에다가 AC를 곱해가지고 넣으면 되는 거야. 즉 A, E, B 조심해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3이 나온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3x지. 그래서 B 값이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야. 왜? 문제 가서 볼까? 문제에서 처음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는지를 잘 보면 여기가 다 뭐 처리됐어? 플러스 처리됐어. 그러니까 문제에 제공된 처음에 나왔던 시작부터는 다 양수로 처리를 했고 그때의 ABC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수가 나온다면 얘가 B가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조심해야 돼. 아이고. 그러면 얘가 AB, 얘도 C도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그러면 X는 하고 공식에다가 바로 집어넣어. A 얼마였어? 2요. 그래. 마이너스 B 얼마였어? 마이너스 3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 A 얼마? 2 C 얼마? 마이너스 6. 이렇게 반드시 루트 끝까지 분수도 끝까지 체크해 주세요. 얘만 계산을 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그지? 해볼까? 분모 계산하면 얼마야? 2 곱하기 2 4 나오네요. 분모 4 나오지? 응. 앞에 거 마이너스 3 계산하면 뭐가 나와? 플러스 3. 3 나오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 안에 있는 거 계산해볼까? 얘를 계산하면 9 마이너스니까 결국은 플러스 돼서 4, 2, 8, 6, 8에 48. 둘이 더하면 아까 했지? 57이라는 거. 그래서 얘가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해 공식이 얼마나 편한 공식이야. 이 지저분한 과정을, 그지? 요 지저분한 과정을 해주지 않고 그냥 딸랑 x는 하고서는 이거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만 외우면 그러면 abc만 구해가지고서는 그냥 쫙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나 그냥 인수분해 뭐 이런 거 다 안 하고요. 곱셈 공식 외울래요. 아니야. 근해 공식 외울래요.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이것 때문이야. 그만큼 편리하고 그만큼 강력하고 그만큼 몰라서는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외우고 해봐야 되는 것이다. 자, 짝수 공식일 때 쓰는 거 따로 있거든? 근데 얘 하기 전에 지금 뭘 할 거냐면 내가 잠깐 멈추고 너희한테 시간을 줄 거야. 뭐 할 거야? 문제 풀어보세요. 얘들아, 근해 공식을 한번 써봐. 그러면 애들이 전부 다 10이면 9이 아니라 100이면 99명은 다 요것만 씁니다. 그래서 내가 야, 식을 반쪽만 쓰면 어떻게 해? 그러면 맞아. 그리고 요렇게 씁니다. 그런데 얘를 당연히 써야 되면 두말할 것도 없고 얘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뭐야? 여기에 잠깐만 어디 갔어? 얘를 써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거. 그래서 얘들아 근해 공식을 써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써주어야 그래야 됩니다. 선생님 옆에 있는 이 조건은 뭐예요? 이 조건은 루트 안에 있는 값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얘가 아무리 작아도 0. 루트 0은 0이니까. 그리고 얘가 양수여야 된다 이 말이야. 만약에 얘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루트 안에 이 숫자가 음수가 돼버려서 그러면 얘는 즉 어떤 수? 허수, 허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고1 과정으로 넘겨버리게 되고
얘는 중학교 3학년의 실수 과정에서만 제한해 놓은 거에 위배되기 때문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중3 범위 내에서 하자, 실수 범위 내에서 하자 그 말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 말을 하지 않고 얘가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해버리면 얘가 답이 실근만 나온다. 실수 범위에서만 보겠다. 그 말을 뜻하는 거지. 그래서 이 조건이 붙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이 조건은 없어집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보다 왼쪽에 있는 요거 A는 0이 아니다까지 조건으로 써주어야 근의 공식을 완벽하게 외운 게 되는 것이다. 자, 1차 항의 개수가 짝수라면 이 뭔 소리야? 1차 항은 이거잖아요. 맞아. 1차 항의 개수가 이건데 얘가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지. 그렇지. 근데 얘가 짝수라면 4, 6, 10, 18, 26, 막 이런 짝수라면 그때의 근을 구하는 근의 공식은 좀 더 다른 간단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얘도 외워야 돼. 그럼 뭘 외워야 되겠어? 방금 한 거다. 이렇게 됐을 때 A는 0이 아니다. 또 나오네. 근의 공식은 공식이야. 요렇게. 그러면 얘네 차이점부터 먼저 보고 가자. 분모가요. 2A가 아니고 A네요. 그치? 더 간단해. 만약에 심지어 최고창의 개수가 A가 1이야. 그럼 분모가 1. 안 쓰네요. 없네요. 완전 간단해. 그러니까 X의 개수가 짝수가 나오면 숫자가 약분될 거 다 처리되고 진짜 심플해지는 거야. 더 쉽습니다. 분자는 앞에 마이너스 B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B'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B'은 얘가 만약에 짝수가 만약에 4X였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 2 곱하기 2X. 그래서 뒤에 나오는 얘가 B'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값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그러면 여기 있는 2 같은 거. 그치? 2의 제곱. 이렇게 간단 얘기야. B' 제곱 마이너스 AC. 앞에는 4AC였어. 그러니까 4 곱하기 A 곱하기 C여서 숫자가 커졌는데 이번에는 4 안 해줘도 돼. 뻥튀기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AC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루트 안의 것이 B' 제곱 마이너스 AC 어때? 아까보다 훨씬 더 간단해진 거지. 수가 작아진 거지. 결국은 얘를 암기해야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 한 번 더 봐야겠지? 그러면 앞에 있는 공식이 이거였어. 맞아. 이거였어.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짝수면은 얘를 2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증명이 되나요? 이거는 근의 공식에다가 근의 공식 얘였잖아. 위에 있는 거.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는 거야? B 대신에 이 B'을 집어넣게 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근의 공식에다가 B 대신에 뭐를 집어넣었어? 이 B'이요. 여기도 B 대신에 뭘 집어넣었어? 이 B'이요. 다시 또는 프라임. 원래는 프라임이 정확한 말이야. 그 다음에 4AC 이렇게 넣어줬어. 그러면 얘를 정리해줬더니 얘가 이렇게 된 거야. 분모가 2B의 전체의 제곱은 4B제곱이 되잖아. 그치? 4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4로 묶어줍니다. B, 이거. 요거지? 미안. 이렇게. 그러면 4B'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이 얘가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되지? 요것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따로따로 써줘도 되고 약분했다라고 써줘도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2가요 약분돼요. 그래 약분이 돼서 없어지지.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앞에 2가 약분돼요. 그럼 얘도 얼마가 나와? 루트 4는 밖으로 나가면 2지. 그래서 약분되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야? 2분의 루트 4는 얼마야? 1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약분되지.
왜요? 루트 4는 2니까 2분의 2는 1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모는 a만 나오게 되어지고 분자는 마이너스 b 프라임 앞에 있는 이 약분돼서 없어졌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괄호만 나오는 거지. b 프라임 제곱 4 어디 갔어요? 루트 밖으로 2로 나갔어. 근데 분모랑 만나서 없어졌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얘도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같거나 클 때에만 성립된다. 무슨 얘기야? 실수 안에서만 답 찾을 거야. 우리는 지금 중3과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공식도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2차 방정식 요 문제가 나왔는데 하나는 그냥 근해 공식대로 풀고 하나는 짝수 근해 공식에 넣었어. 그러면 근해 공식대로 한다면 A가 1, B는 6, C는 마이너스 5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서 답을 구했어요. 그치? 답을 구했어. 근데 얘를 갖다가 짝수 공식에 넣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A는 1, 얘는 2 곱하기 3x니까는 3만 b 프라임. C는 똑같아. 마이너스 5. 그래서 얘를 짝수 공식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답은 똑같아. 그런데 니네가 풀이를 보면 뭐가 다르지? 오른쪽이 약분이 필요 없고 훨씬 더 심플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의 도움을 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애가 이런다고? 선생님 저는요 그냥요 하나만 외워갖고요 왼쪽 거를 풀을래요. 그래도 됩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우리는 루트 2가 1.414, 루트 3은 1.732, 막 이런 것도 외워가지고 2의 10제곱은 1024, 2의 6제곱은 64, 3의 4제곱은 81, 막 이런 것도 외워서 진짜 0.1초라도 아끼려고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만 풀겠다고? 그리고 얘는 숫자가 6이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가 18x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b에 제곱하면은 18 곱하기 18을 해야 돼. 벌써 번거로워. 그런데 짝수 공식으로 하게 되면은 2 곱하기 9x니까는 9, 9, 81 그냥 바로 튀어나와. 한 자릿수가 훨씬 쉽잖아.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풀기 위해서 약분의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짝수 공식으로 푸는 것도 굉장히 좋다. 결국은 두 가지 다 외워야 된다. 이 얘기야. 얘는 아예 문제에서 그냥 근해 공식 쓰지 말고 짝수의 근해 공식 얘를 꼭 이용해서 얘를 풀어보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얘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선생님 저는 짝수 공식 안 할래요. 라고 하는 애들은 중간에 이렇게 빈칸 채워 넣기를 한다면 그러면 얘가 짝수 공식을 모르면 과연 이거를 넣을 수 있을까? 또 버벅거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책에 나온 것만큼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고 책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문제 조금 더 비슷하게 변형되고 꼬아진 것도 잘 풀기 위해서는 이 풀이 과정에 의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게 왜 나오는지 얘를 왜 하는지 어떻게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를 내가 실력으로 쌓아놔야 돼. 그래야 새로운 게 나올 때도 그 비슷한 수준과 그 원리를 이용해서 풀어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얘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한다. 외우시고 자 일단 문제를 푼 다음에 앞에 거를 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가서 오늘 해야 될 게 조금 있는데 170쪽에 나오는 여기 4개의 문제 있거든? 1번, 1-1, 1-1, 1-3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얘 활용 넘어가자. 분수 소수는 쉽습니다. 지금 배운 게 핵심이야. 너희가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분석 내용만 한번 보면 1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을 PQ라고 할 때 P랑 Q랑 곱한 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PQ를 먼저 구해. 그 다음에 곱해. 이 뜻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뭐를 생각했냐면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니 안 나오니? 재석아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지.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근해 공식에 넣어서 풀었니? 저 그냥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처음부터 뭐라고? 순서대로 그 처음에 했던 것처럼 했어요.
아, 수업에서 했던 것처럼? 오케이. 가륜이는 근해 공식에 넣어서 풀었니? 네. 근데 나는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았을까? 그 내용을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될 거야. 그러니까 두 근을 일일이 구하는 것보다 근해 공식에 넣는 게 더 편리했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두 근 PQ가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곱한 값은 알아. 그럼 이제 너희가 뭐라고요? 근은 모르는데 곱한 값은 안다고요? 그렇지. 우리는 그것을 뒤에 나오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것을 이용해서 근, x값하고 계수, abc하고 어떤 특정한 관계가 있어. 그래서 나온 김에 살짝 언급만 하고 가면 두근의 곱은 a분의 c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거야. 뭔 소리예요? 두근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곱하면 분모가 a고 분자가 c래. 그래? 그럼 해보자. 두 개의 근이 있는데 근을 모른다고? 네, 몰라요. 근데 두 근을 곱하면 뭐라고? 분모가 a이고 분자가 c래.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근해 공식밖에 안 배웠지만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이 근을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근해 공식이 편리했어. 근데 근해 공식 말고도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문제를 또 더 간단하게 또 더 간단하게 계속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에는 지금 나의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배운 방법을 가지고 푸는 게 맞아. 왜? 근해 공식 연습하는 거니까. 자, 1번. 이거의 근이 이것일 때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라 그랬어? K의 값을 구하세요. 근데 K의 값이 앞에 조건이 뭐라고 나왔어? 유리수. 문제에서 유리수, 무리수, 뭐 실수 이런 말이 나오면 얘를 놓치면 안 돼. 얘가 되게 중요한 정보야.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서 이 유리수라는 단어가 없어도 그냥 K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1차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K의 값을 푸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그치? 자, 재석아, 너는 어떤 방법으로 풀었니? X를 집어넣었니? 저 K 그대로 한 다음에 응. F라고 해가지고 풀었어요. 아니면 얘를 근해 공식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알아도 되고. 그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1-2번. 이것에 두근이 있는데 작은 거를 A라고 한대요. 그럼 얘도 어떻게 돼야 돼? 얘도 근을 구해야 돼. 그래서 큰 근, 작은 근을 찾아서 작은 근만 골라내고 거기서 1을 또 빼가지고 답으로 쓰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다 뭐 한 세 줄이 안 돼. 두 줄밖에 안 돼. 그러면 주어진 걸 가지고 이용해서 내가 아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답을 얻을 수 있을지 찾아내는 거야. 마지막 이것의 근이 얘래. 그러면 a-b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나왔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근해 공식 유도하는 과정을 알아야 그것대로 순서대로 우리가 x 제곱의 계수 2로 나누고 우변으로 보내고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주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고 이 절차를 다 거쳐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배운 내용, 중간의 과정을 알아야 얘를 풀어낼 수 있다. 그리고 A랑 B랑 구한 다음에 빼기까지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거까지 계산 알아두면 될 것 같아. 다시 개념으로 가자. 자, 개수가 소수면 어떻게 돼요? 분수면 어떻게 돼요? 요거지. 개수가 소수이거나 분수. 그러면 선생님 근해 공식에다가 소수 분수 넣어도 돼요? 돼. A, B, C 얘를 여기다가 넣어도 돼. 그런데 우리는 분수가 나와. 분모도 분수, 분자도 만수 둘 중에 하나만 분수가 나와도 복잡하거든. 왜? 통분해야 되고 번분수 계산해야 되고 번거롭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에 해나 양변에 6, 4, 3의 최소 공배수 얼마야? 12. 12를 다 곱하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도 12, 여기도 12, 여기도 12, 여기도 12. 다 곱해줘. 왜? 우리가 이전까지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을 나눠줘도 돼. 0만 아니면. 그 다음에 똑같은 수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해도 돼. 그러니까 12는 곱해주면 되잖아. 양쪽에 다 0에도 곱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 약분이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것을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서 푼 답이나 분수를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서 푼 답이나 결과적으로 똑같은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계산한다? 정수로 계산한다. 정수가 계산하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분수 소수는 어떻게 해요? 정수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분수 최소 공배수를 곱해줘서 정수화 시켜준다. 소수는요, 양변에 10, 100, 1000 적당한 수를 곱해줘서 일단 정수로 바꿔주고 그러면 우리가 배운 내용대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얘는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괄호가 있는 건 어떻게 해요? 뭐 괄호 먼저 다 풀어주고 문제 풀어야지. 문제 직접 풉니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풀어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좌변에 뭔가를 풀어야 돼. 선생님 얘 없어지면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우변에 x 미지수가 남아있으면 x값은 하고 구할 때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정리해서 어떻게? 이런 꼴로 정리해서 이런 꼴로 일단 표현을 해주세요. 무슨 얘기야? 근해 공식을 풀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꼴에서 a가 0이 아니면 돼요. 자, 여기에서 x는 하고 근해 공식이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이 스타일을 먼저 만들어주고 a가 0이 아닌지 확인을 한 후에 abc를 공식에다가 숫자를 넣어줘라. 그러면 괄호를 풀어주면 번거롭지만 다 풀러야 돼. 누구 때문에? 우변에 x제곱이 있어서야.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있는데 얘도 넘겨와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a는 3, b는 4, c는 마이너스 1. 얘를 가지고 근해 공식에 넣어서 답을 구해주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응. 자, 다음 문제가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이제 활용하는 게 쉬웠어. 분수 고치면 되고, 소수 고치면 되고, 괄호 풀면 되고 되게 쉬운 건데, 이제는, 선생님,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뭔 소리야? 식이 복잡해 보여. 식이 복잡해 보여. 그러니까 뭐 이런 꼴이라고 나왔는데, 일단 문제를 볼 때에, 예제로 바로 봅니다. 이거를 풀어라 라고 나와 있어. 근데 얘를 다 풀어볼까? 다 풀어보면 여기 있는 거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여기 있는 거는 4x 플러스 8. 마이너스 5는 0.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해야 돼. 그 다음에 근해 공식에 의해서 풀어도 되고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그런데 우리는 치환하는 거, 공통으로 뭔가가 있는 경우를 공부하기 위해서니까 이 방법보다는 뭐를? 이 방법으로 풀어보겠다. 그럼 문제 볼게. 가만히 보아하니 x 플러스 2를 어떤 라지 a로 바꿔주면 좋겠어. 그래서 라지 a라 하자. 이거 반드시 써줘야 돼. a라고 치환하자. 그래서 정보에 얘가 꼭 들어가야 되고 얘 설명 없이 뜬금없이 a가 나오면 뭐야? X 문제 냈는데 웬 A가 나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A가 치환하는 거라는 것을 앞에서 한 번은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풀어. 얘를 계산해.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A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또는 A는 1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에서 A가 뭐였지? X 플러스 2가 A였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5라는 거야. 아, 그러면 X는 마이너스 7이 답이네. 그지?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2가 1이라는 거야.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이게 최종적인 답. X는 마이너스 7이거나 X는 1이다. 문제가 X로 나왔고 답도 X로 대답했어.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치환을 해서 심플하게 풀어버릴 수도 있다.
단 치환을 했으면 문제가 간단해지는 대가로 나중에 다시 복원을 시켜서 한 번 더 계산을 해줘야 돼. 근데 계산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지? 자, 연습 문제에 가면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풀어. 시작.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라는 내용이야. 그럼 얘는 뭐냐면 내가 아까 수업 초반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2차 방정식은 최고차항의 차수가 2야. 그러면 x값에 얼마를 넣었는데 0이 되더라 하는 그 얼마가 두 개가 있어. 1차 방정식은 한 개고 2차 방정식은 몇 개고? 두 개고 3차 방정식은 세 개고 그래서 근의 개수가 차수만큼 존재한단 말이야. 그런데 왜 여기서는 개수를 물어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근이라고 하는 것이 실수근도 있고 우리는 이것을 실근이라고 해. 허수근도 있고 우리는 얘를 허근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허수, 복소수를 알아야지만이 이 숫자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지금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근과 허근을 다 통틀어서 두 개인 거야. 왜? 2차니까. 그런데 우리는 허근을 제외하다 보니까 그러면 실근은 몇 개인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암묵적으로 뭐라고?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결론적으로 몇이야? 두 개, 한 개, 빵개야. 뭐가? 실근이 두 개, 실근이 한 개, 실근이 없어. 이 소린 거야. 그러면 두 개가 실근이란 얘기는 고등학교 1학년의 용어를 좀 빌려보면 허수근이 허근은 없고 허근은 없고 허근은 두 개. 그러면 선생님 얘가 두 개면 얘가 하나가 아닌가요? 여기 뭐라 그랬어? 실근이 두 개가 같은 값이야. 그래서 중근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꼭 중근, x는 3, 중근 이렇게 써줘야 되고 그리고 걔를 하나 취급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말한다면 정확한 표현은 서로 다른 두 뭐라고? 실근.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서로 같은 두 실근 이렇게 말해야 돼. 고등학교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정확한 표현인데 우리는 됐고 허근 필요 없으니까 걔 하지 말고 중요한 거 뭐야? 실근이 두 개. 얘는 실근이 한 개. 왜 한 개야? 같아서 중근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실근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근의 개수가 두 개인지 한 개인지 빵개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루트 안에 들어가 있던 거 있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얘가 0이면 그러면 중근이 되고요. 서로 같은 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크면 루트 안에 얼마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 근의 공식 여기 있다. 근의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얼마로 양수로 존재해. 양수야. 그럼 얼마인가 있단 얘기야.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에서 플러스 얼마큼 한 거랑 2a분의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얼마큼 한 거랑 분명히 다른 수겠지. 그러니까 하나는 추가된 거, 하나는 빠진 거. 그러면 두 개가 되고 다른 수다 이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근의 공식의 루트 안에 있는 그 값의 부호가 양이면 두 개, 0이면 없어지잖아. 사라지잖아.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한 개, 0보다 작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안이 음수가 되어지니까는 답이 없다. 실근이 없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거꾸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식이 있습니다. a는 0이 아니다. 계속 나오고 있지. 만약에 이 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여기서 b, a,
C.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되겠네. 이 조건이 나오는 거야. 그럼 중근이 되려면 그러면 얘가 0이 되면 되겠네. 근이 없고 싶어. 그러면 음수가 되면 되지. 그러면 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치? 그러면 아하 실근을 가지려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 두 가지의 경우만 실근을 갖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쓰다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근이 존재하려면 이 앞에 어떤 근? 실근이 존재하려면. 근데 왜 선생님 실근이라고 안 하고 자꾸 근이라 그래요? 중학교 3학년은 실수에서만 따진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가기 때문에 이 근이 실근인 거야. 그래서 실근이라고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근이라고 해도 실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이 존재하려면 0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 선생님, 그러면 아까 짝수 공식 있었잖아요. 짝수 공식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맞아?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얘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도 똑같이 실근이 존재하나요? 맞아. 똑같은 거니까. 맞아. 루트 안에 어떤 값을 없애버렸어. 중근. 근 하나. 얘가 눈꽃만큼이라도 존재해. 그래서 얼마를 더 추가해주고 얼마를 더 빼줘. 그러면 서로 다른 값 두 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짝수 공식에서도 루트 안에 있는 거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근의 공식에서도 루트 안에 있는 거로 생각할 수 있고 얘가 부호가 크냐 같냐 작냐 누구랑 0이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근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근의 개수를 구하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야.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여기서 b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얘는 0보다 가만히 보니까 큰데요? 그럼 얘는 0보다 크지? 근은 모르겠지만 얘는 근이 두 개 나와. 근이 두 개 나와. 얘는요. 얘는 벌써 완전 제곱식이다. 예. 마이너스 6의 제곱 36 마이너스 4, 1, 9 그러면 0 나오는데요. 좌변도 0이고요. 우변도 0이에요. 좌우가 어때? 똑같아요. 등호가 성립해요. 그럼 얘는 중군 나와. 여기서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중군 나와. x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구하면 됩니다. x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얘 중군 나와. 마지막 b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그럼 얘는 25 마이너스 32 얘 0보다 작은데요. 그렇지. 그러면 얘는 0보다 작으니까 얘는 허근 나와. 실근 빵개 나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호를 가지고 0보다 크다, 같다, 작다, 등호, 부등호 얘를 가지고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방금 요거 식 한번 볼까? 요거 식을 이제 또 우리가 파헤쳐 봅시다. 요렇게 나왔는데, 얘요. 방금 해보니까 얘에 의해서 근이 한 개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6의 개수 절반의 제곱은 1 곱하기 9가 나오는지 봐봐. 선생님 얘 약분하고 제곱하면은 9는 9 똑같은데요? 그렇지. 그럼 뭐라 그랬어? 첫 번에 x의 개수 곱하기 2분의 1의 반의 제곱이 뭐와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곱과 같으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뭐라 그래? b의 반의 제곱 ac와 같으면 이게 같은 내용이잖아. 그러면 한국말로 써서 길어.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된다? 완전히 제곱된다.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진다. 우리 이거 했었어. 그럼 완전 제곱식이라는 말 나왔고 이 개념이 나왔고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 완전 제곱식이 되면 근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얼마 하고 뭐가 나와? 중근이 나온다. 중근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 거야. 그런데 중근이 되려면 여기에서 최고 거기서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여기에서 뭐가 된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된다. 물론 b' 이걸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완전제곱식 중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x의 계수 반의 제곱은 최고차항 상수항 곱하기 얘가 다 하나에 연결된 내용이야. 얘를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 풀 때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래. 아, 그래? 중근이야?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겠구나.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2차 방정식의 기본식에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0이겠네. 그치? 완전 제곱식이 됐다는 얘기는 식에서 x의 계수 반의 제곱은 최고차항 상수항 곱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서 하나 보자면 이거를 정리해 볼게. 4분의 b제곱은 ac예요. 맞아요. 양변에 4 곱하고 싶어요. b제곱은 4ac예요. 맞아요. 얘 넘겨오세요.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에요. 이건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유도가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럼 여기에서도 여기를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던 이 개념은 어디서 나왔었어? 앞에서 내가 3번 나와 그러면서 2차 식할 때, 2차 방정식 할 때, 그리고 계속 나왔던 거야. 지금 근해공식 할 때에도 얘가 나왔었고. 그래서 얘가 2차 함수 할 때도 나올 거고. 계속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얘가 지금이 안 나왔지만 얘 이름을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하거든. 판별식이라는 이름이 옛날 책에다 있었는데 지금 빠졌습니다. 얘가 판별식이야. 뭐야? 판단하고 구별해주는 식이야. 뭐를? 근의 개수를. 근이 2개인지 1개인지 빵개인지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하고 구별해주는 식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거든. 그래서 이 판별식이 나오게 된 거는 얘 때문이다. 결국은 얘가 다 얽혀있다.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얘를 그냥 기계적으로 얘나 완전제곱식, 중근, 판별식은요. x의 계수 2분의 1. 그 다음에 제곱하면은 ac와 같다. 이거 무조건 외워놔야 돼. 이해하고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야. 아 그래? 그럼 중근 나오겠네? 얘 인수분해하면 완전제곱식 나오겠네? 그럼 얘는 x의 계수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은 ac와 같겠네? 이것도 뚝뚝뚝 나와야 돼. 이게 글씨만 읽고 이게 다 내용이거든. 글씨만 읽고 여태까지 배운 내용이 짬뽕으로 따다다다닥 연결이 되느냐. 거미줄처럼 쫙 펼쳐져갖고 얘가 상황 판단이 되느냐. 얘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만약에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된다면 선생님이 지금 녹화하고 있는 수업을 듣고 매일매일 또 들으세요. 언제까지? 이해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 그러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거의 한 80%는 거저 먹고 들어가. 이 과정에서. 나머지는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자, 문제 볼게.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중근을 갖는데. 아하! 우리는 얘 나오면 뭐 생각할 수 있다고? 얘가 첫 번째. 어떤 식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완전제곱식이 되겠구나. 쓸까? 완제곱식. 완전제곱식이 되겠구나. 응, 맞아요.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뭐니? n 플러스 1에 얼마? 반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4 곱하기 1이 되겠구나. 되겠구나. 그 다음 또 뭐 생각할 수 있어? b의 제곱 똑같은 거지. m 플러스 1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가 뭐가 되겠구나? 0이 되겠구나. 그거하고 이거하고 결국은 같은 식입니다. 이렇게 되겠구나. 뭔 소린지 알겠어? 응. 자, 그래서 얘가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뭐 풀이 과정을 보니까 얘를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냥 넣어서 풀면 되지. 선생님 그럼 뭘 풀어요? 얘를 풀어도 되고요. 얘를 풀어도 됩니다. 그게 그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럼 얘는 다른 방법 없나요? 얘를 제곱근 푸는 방법 있지. 개로 풀어도 됩니다. 제곱근 푸는 방법으로. 이해됐니? 제곱근 푸는 방법이 뭐였어? 앞에 해준 거 있지. 근해 공식에 했던 거. 물론 그거를 지금 와서 하는 답은 없겠지만 해봅시다. 얘를 4로 약분을 하고
4로 나눠줘서 약분을 하고 얘를 넘겨주고 양쪽에 똑같은 값을 더해주고 인수분해를 하면 됐지? 어쩌고저쩌고 제곱은 0, 완전 제곱 이런 꼴로 나올 거라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해가 되니? 음. 이해를 하세요. 문제를 풀 때에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심플한 방법, 그리고 지금 배우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방법대로 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방법, 여기 있는 것을 풀어버리는 방법이 가장 심플합니다.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이거로 놓고 풀어가는 게 가장 쉬워. 그런데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근과 계소의 관계. 나왔다. 풀어보자. 근. 2차 방정식의 근. 계수.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근은 해. 미지수값. 우리는 보통 이제 x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x값. y로 문제가 나면 y값이고요. a가 문제가 나오면 a값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보통 답이라고 많이 얘기해. 야, 답이 뭐야? 이렇게 얘기해. 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 그러면 이 미지수값 x값은 x는 3 또는 x는 1 이렇게 나오는 그 x값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풀어야 나오는 최종 답이겠지. 개랑 뭐랑 개수랑 개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식으로 정리를 했을 때 ABC를 개수라고 봐.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마다 정해지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하는 ABC로 놨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얘를 상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ABC하고 X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그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라고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외워야 하는 게 뭐냐면 빠른 답으로 나와 있어. 만약에 이 식을 풀었을 때 얘의 x값이 3, x값이 1처럼 x를 알파, x를 베타라고 그 두 근을 잡아봅시다. 그러면 일단 두 근을 더해봐요. 왜요? 아까 더해보자고. 그럼 근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라면 3하고 1인데요. 더해봐. 그러면 4요. 이렇게 더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곱해봐. 그럼 얼마야? 3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두 근을 더해도 보고 곱해도 봤더니 어머머머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고 얘랑 똑같은 값이 나오고 a분의 c랑 똑같은 값이 나온대요. 자, 외웁시다. 어떻게 외우냐면요. x제곱의 개수가 a지. 얘가 분모로 내려갈 거야. 그리고 b가 분자, c가 분자인데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갈 겁니다. 얘 결과적으로 외우는 거 알려주는 거야. 따라거려서 그냥 이렇게 알려주고 이거 끝이야 그냥.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 a분의 c,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외워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두근의 차도 공식이 있던데요. 있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있어. 근데 얘도 외우게 하던지 아니면 야 너네 곱셈 공식 변형식 알지? 얘 이용해서 얘 풀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잘 안 나와. 고등학교 책이나 일부 책에는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워서도 풀 수 있어. 막 절대값 들어가고 하긴 한데 풀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얘가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외워도 외우자 이거지. 설명을 제대로 들으면 활용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볼게. 일단 두근을 구해. 그러면 근의 공식에다가 얘를 갖다가 ABC를 집어넣게 되면 근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같이 썼는데 얘를 따로따로 분리를 해줬어. 그래서 하나의 근을 알파라고 할 거고 x값이지. 2a분의 마이너스 b 얘는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또 하나는 플러스를 넣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복호동순 같이 썼던 거를 분리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놓은 거지. 그래서 야 두 개 더해봐라 이렇게 한 거야. 그 다음에 두 개 곱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네 그리고 더한 거지. 분모 똑같아요. 분모 똑같아. 여기 마이너스 b 있고요. 마이너스 b 있어요. 아 그래? 그럼 우리 다시 써줄게. 2a분의 마이너스 b 그럼 마이너스 2b.
그렇지. 얘는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저쩌고 플러스 루트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똑같으니까 사라지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래? 그럼 얘도 약분되는데? 나머진 뭐니? 마이너스 a분의 b만 남아요. 아하, 두 근을 더하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단순하게 근의 공식 두 개를 그냥 더하는 거야. 응. 그래서 공식의 유도가 되는 거야.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해봤어. 그랬더니 두 근을 곱해봐라. 그랬더니 네, 그럼 분모는 2는 4. a는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곱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우리 얘를 갖다가 공식 써먹을 수 있는 거 있지. 헷갈리면 앞에 거 양수 음수니까 여기 마이너스고 얘 플러스지. 얘를 먼저 생각을 해줄게. 친절하게 써주는 거야. 자, 오른쪽 거부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b 플러스 b 아니, 마이너스 b 너희가 헷갈리려나? 상관없지만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게 더 헷갈리려나? 이렇게 하자. 마이너스 b 플러스 이렇게 그나마 최대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그러면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똑같은데 중간에 있는 부호만 얘랑 반대야. 그럼 어떻게 되지? 결론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갑니다. 그치? 그러면 얘를 곱하기를 해서 이제 계산을 해준 거니까 b 맞지? 마이너스 잠깐 b니? b제곱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만 남습니다. 그지?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얘가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ac가 남아. 그러면 4와 4가 없어지고 a가 제곱이니까 a 하나 없어지고 a 하나 없어지고 그럼 뭐만 남아? 분모의 a 분자의 c만 남아. 그래서 얘가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두 개를 곱했더니 a분의 4가 나오더라. 그래서 합과 곱 얘를 보고 뭐라 그래?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자, 이 방법대로 외우면 결과적으로 빠르게 알 수 있다. 주의할 점이 뭐야? 얘가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 공식처럼 외워라. 얘 공식처럼. 얘들아, 만약에 세 개면 어떻게 될까? 이거 이제 수능에 옛날에 한번 나왔었거든. 모의고사 문제에도 a x의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선생님, 우리 2차식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3차식 내요? 그러게. 똑같은 원리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얘는 3차니까 값이 몇 개야? x값이 3개 나오겠지. 그래서 x값을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하나는 감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x가 3개가 나와. 그러면 3개를 하나씩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야? 두근의 합이 아니라 세근의 합이 되겠지. 세근의 합. 고등학교 가면 무조건 나옵니다. 알아야 돼. 100% 알아야 돼. 시험 문제 나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개씩 짝을 지어보니까 알파랑 베타랑 곱하고 알파랑 감마랑 곱하고 그 다음에 베타랑 감마랑 곱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합이 되는 형태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베타 감마. 그러면 두 개씩 또 곱해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개를 곱해보는 거야. 그러면 세 개를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 근의 합, 두 개의 근을 곱해서의 합, 그 다음에 세 근의 곱 이렇게 모든 경우가 나와. 그러면 얘를 가지고 문제를 똑같이 풀어보면 동일하게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야?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안 써도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얘가 규칙적으로 나와. 그럼 선생님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일 건데 걔도 그렇게 나와. 걔도 그렇게 나와. 걔도 그렇게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고3 때 옛날에 이 문제를 모의고사에서 풀었어. 결과적으로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시험 문제가 AX 고3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야. 고3 문제지.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는 0. 여기에서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됩니다. 얘 4개를 곱한 값은 얼마게? 얘가 문제였었어. 그러니까 얘는 배우거든? 지금 우리가 2차 하는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에서 얘를 3차를 배우거든? 너희 얼마 안 있으면 배워. 그런데 4차는 안 나와, 책에서. 우리 지금 2차는 나오는데 3차 안 나오잖아. 얘처럼 4차는 아예 안 배워. 문제에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갑자기 이 문제를 풀으라는 거야. 그럼 정답은 뭐야?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답은 A분의 2. A분의 B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A분의 2가 정답이었어. 이거를 맞춘 애가 없습니다. 왜? 이 원리를 생각하고 2차를 3차에 적용시킬 수 있는 애는 3차를 4차에 적용시키고 5차에 적용시키는 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기본 개념 하나를 배우고 확장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는 거야. 엉뚱한 걸 물어봤을 때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이 원리를 생각한 사람만 풀 수 있지. 무조건 기계적으로 얘만 외운 사람은 절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다. 근데 증명은 2차만 증명하고 3차부터는 증명하지 않고 이 패턴과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정도 선에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까지 직접 다 해볼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근해 공식을 2차까지밖에 안 배워서 그래. 자, 문제 바로 볼게. 2차 방정식 얘가 두 근이 있는데 x가 알파, x가 베타 이렇게 두 개의 근이 있는 거야. 그럴 때 다음을 구하여라. 그럼 무조건 얘는 어떻게 돼? 여기까지만 나오면 얘들아 이것까지만 나오면 기계적으로 두 근의 합 2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4 2네.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이렇게 보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아까 연습 문제 풀었을 때 유형 문제 풀었을 때 일일이 답을 구해고 더해서 구하고 곱해서 맞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근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의 곱만 구해라 그랬으면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버리는 거야. 이거 타이틀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공식이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여기서 다음 줄로 간단히 계산이 되는 거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된다. 인수분해 공식 3번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얘는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수학의 개념 하나의 그 소개념 하나의 타이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무조건 푸는 것만 장땡이 아니라 개념을 알고 있으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 얘 가지고 곱셈공식, 곱셈공식 활용, 인수분해 우리가 이제 다 쓸 거야. 그러니까 앞에 단원을 못하면 2차 방정식을 풀 수 없다는 게 이것 때문인 거지. 선생님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공부하고 오세요. 무조건. 그거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것도 나와? 고등학교 가면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선생님 이걸 어떻게 풀어요? 지금은 2차밖에 안 배웠으니까 2차밖에 안 나오지? 고등학교 올라가면 3차식의 인수분해 변형식 다 배웁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 곱셈 공식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했던 이유야. 그치? 이거 다 하고 풀어봅시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 가면 이게 소챕터 하나야. 굉장히 중요한 소챕터 하나입니다. 얘가 같은 패턴으로 개수가 유리수인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 허근이 나온다 그랬지. 허수가 나온다 그랬지. 그러면 또 다른 문제로 뭐라고 나오냐면 개수가 실수인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럼 개수가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래서 같은 패턴의 문제인데 위에 거는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타냅니다. 유리수 근을 유리근, 무리수 근을 무리근, 그 다음에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나뉩니다. 실수가 근이야 그러면 실수근 실근, 허수가 근이야 그러면 허근 이렇게 나와. 그러면 앞에 있는 A, B, C가 중학교에서는 실수만 나와.
즉 문제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3x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런데 여기 있는 게 a가 지금 무리수인데 개수가 유리수인 방정식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a, b, c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있는 a, b, c는 루트는 안 되고 유리수만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안에 숨어있는 논리가 굉장합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개수가 유리수라 그랬으니까 이런 거 루트처럼 이렇게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쉽게 풀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다 같이 볼게. 결론적으로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두 근을 구했어. 그랬더니 이 두 근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요것만 빼놓고 분모 2a 앞에 마이너스 b 얘는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두 근이 한 근이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다른 한 근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대. 한 근이 이렇게 나오면 다른 한 근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대. 이거 이해되지? 왜? x가 어쩌고 저쩌고 플러스 뭐 마이너스 뭐 이렇게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야? 답이 얘가 한근이니까 답이 x가 루트가 나오잖아. 무리수인데요. 무슨 얘기야? 한근이 무리수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다른 한근도 부호만 다르고 무리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럼 무리수랑 더하면 유리수가 나오고 곱하면 유리수가 나오고 요렇게 되네. 무슨 말이야? 우리가 아까 유도할 때 여기서 유도할 때 이제 요거 지우고 다른 시각에서 또 한번 바라봅니다. 얘가 무리수였잖아. 알파가 무리수였잖아. 루트가 있잖아. 또 베타가 무리수였잖아. 근데 뭐가 달라? 앞에 있는 알파는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저쩌고 뒤에 있는 베타 x값은 플러스 루트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 루트 안에 있는 게 똑같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리수와 무리수를 더했더니 유리수가 나오고 무리수와 무리수를 곱했더니 유리수가 나온다. 그거는 어떨 때 가능하냐? 어떨 때 가능하냐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 똑같고 얘가 부호만 다를 때. 그러니까 무리수인데 루트 안에 있는 건 똑같고 부호가 다르면 그러면 이 루트가 더하거나 곱하면 사라져버려 이렇게 되는 거야. 더하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사라지고 곱하면 제곱돼서 사라져버려.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봐야 될 게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는 유리수야. 무리수 곱하기 유리수는 뭐가 나와? 유리수가 나올 수도 있고 무리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루트 2 곱하기 3 2루트 3인데요. 무리수네. 그런데 유리수가 0이야. 루트 2 곱하기 0 0은 유리수니까 그러면 0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답이. 그지? 그 다음에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는 무리수도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야?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 그럼 무리수잖아. 그런데 얘가 유리수가 될 수도 있어. 어떨 때요? 똑같을 때.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그러면은 자기가 제곱으로 사라져버려. 또는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서 제곱을 시켜서 루트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유리수가 됩니다. 두 가지가 다 나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무리수, 유리수, 뭐 유리수 이거 똑같으니까 이렇게 있네. 세 가지 경우가. 그지? 그래서 그러네.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인 경우를 생각해 주면 되겠네. 자, 좋아. 하나 더.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유리수입니다. 무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무조건 무리수입니다. 그치?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유리수도 되고 무리수도 됩니다. 무리수가 되는 거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2는 2루트 2 이런 거.
그 다음에 루트 2 더하기 2가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2는 유리수. 요런 거. 그럼 우리가 똑같은 무리수 중에서 계산을 해볼 때 무리수를 더했는데 유리수가 되고 무리수를 곱했는데 유리수가 되는 무리수를 곱했는데 유리수가 되는 그러니까 무리수끼리 더해도 곱해도 유리수가 되는 경우를 따져보니까 뭐야? 루트 안에 있는 게 똑같고 부호만 반대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뭐야? 루트 안에 있는 게 똑같고 부호가 반대면 더해도 여기 마이너스 붙여줄까 이렇게? 곱해도 되겠네? 그럼 무슨 얘기야?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가 유리수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지. 내가 얘들아, 자, 지금 이 내용이 이해가 됐다면 그러면 내가 파란색으로 문제 내는 거 봐봐. 자,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인데 유리수가 됐고 똑같은 수야.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를 했는데 유리수가 됐거든. 근데 하나가 루트 5야. 그럼 나머지는 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김현서 뭐야? 마이너스 루트 5요. 그거밖에 없어. 두 개가 똑같은 수여야 되니까. 어? 루트 안에 숫자가 똑같고 부호가 반대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되니? 루트 안에 숫자가 똑같고 부호가 반대네. 그러면 문제에서 알려주면 돼. 이제 문제 다이렉트로 풀어볼게.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거의 한근이 3 플러스 루트 1에. 에? 무리수인데요? 맞아.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을 숨겨서 한 근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뭐일 수밖에 없어? 3 마이너스 루트 2. 이걸 보고 우리는 켤레 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리수일 수밖에 없어. 왜? 더해도 유리수, 곱해도 유리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문제에서 안 나왔지만 1 유리수, 마이너스 6 유리수, 플러스 K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모르면 이게 안 되는데 책에서 뭐라고 나왔어? K 값을 구하는데 유리수 K래. 그러니까 K도 유리수. 그럼 무슨 얘기야? 두 근을 더했는데 얼마가 나와야 돼? 6이 나와야 돼. 유리수인데요? 맞아. 두 근을 곱했는데 뭐가 나와야 돼? K가 나와야 돼. 유리수인데요? 맞아. 두 근을 더하고 근데 분명히 하나는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얘 근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무리수예요. 그런데 뭔가를 갖다가 더하고 곱했는데 얘가 유리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뭐란 얘기야? 다 똑같은데 루트 앞에 부호만 반대인 거. 그래야 루트가 사라지고 루트가 제곱돼서 사라지고. 이해되니? 그래서 얘가 성립되려면 요거밖에 없고 그래서 얘는 한근을 알려준 게 아니라 얘도 같이 숨어서 두 개를 알려준 거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 문제 딱 줄게. 다시 봐봐. 이제 다시 리셋. 이제 개념은 숙지하고 문제만 다시 봅니다. 이 문제를 보니까 선생님 2차 방정식인데요. x도 모르고요. k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을 하나 더 알려줘야 풀지 않아요. 그치? 물론 얘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대입해서 그렇게 해서 k 값을 뭐 구해도 됩니다. 얘를 구하면 그냥 넣으면 되니까 이거 나와 있네. 두 번째 풀이에서 대입을 해가지고 문제 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도하는 거는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게 의도하는 게 아니라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에서 유리수가 나오려면 그 조건이 켤레근일 수밖에 없다. 루트가 같은 값이고 앞에 부호가 다른 것밖에는 될 수가 없다. 그거 논리적으로 이해하느냐. 그래서 한 근을 알려준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두 근을 알려준 걸로 봐야 된다. 현서야, 지금 이 예제 19번 문제에서 근을 하나 알려주고 있니? 두 개 알려주고 있니? 두 개요. 그것을 두 개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야? 왜 우리는 근이 두 개가 주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어떤 것 때문에? 곱해도 더해도 유리수가 나오려면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 이것 때문이야. 더 만약에 이 단어가 없다 그러면 현서야 어떻게 될까?
그래도 두 근을 알려줬다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저게 무리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무조건 대입해서 풀어야 돼. 두 번째 방법밖에 없어. 고등학교에는 이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거일 때 K값을 구하시오. 유리수라는 말이 없어. 그럼 애들이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면 한 근은 3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무조건 외우고 풀어. 근데 답이 아니야. 알고 봤더니 K값이 루트로 나와.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니? 그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그게 궁금하다면 여기 마이너스 6 대신에 숫자를 뭐 7로 집어넣든가 x제곱 앞에 숫자를 뭐 한 3 넣어보든가 5 넣어보든가 해서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라고 하고 넣어봐. 그럼 나머지 k값이 얼마가 나오나 너희들이 계산 한번 해보면 될 거야. 미지의 숫자를 갖다가 막 넣어서. 그래서 유리수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한국말 유리수 얘 때문에 앞에 있는 이 수학적인 요 개념을 너희가 알고 근거로 해서 이해하고 쓰고 있느냐 이 말이야. 무조건 요것만 딸랑 해가지고 한 근이 이거면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이거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외우면 큰 코 다친다. 항상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깊이 있게 하시라. 깊이 있게. 그래서 이것의 원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적용해서 활용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 내가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개수가 실수일 때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똑같은 패턴으로 걔는 뭐가 나오는 거야? 이제 살짝만 얘기를 하자면 허수 더하기 허수는 실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똑같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더했더니 실수가 나오는데 허수가 사라진대. 곱했더니 허수가 사라진대. 그런 건 뭐가 있을까? 똑같이 켤레복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해두면 고등학교 때 나오는 허근과 같이 나오는 요 허수, 실수 요 문제까지 그냥 한 큐에 풀려 그냥. 왜냐? 똑같은 건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미지수 X나 A나 Y나 뭐가 달라? 그것처럼 개수가 유리수나 실수나 뭐가 달라?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저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두근이 먼저 주어졌어. 얘 엄청 쉬워 얘들아. 두근이 주어지고 X제곱의 개수가 A래. 가장 쉬운 것부터 하자. 두근이 X가 1, X가 3 이런 식이 있는데 X제곱의 개수가 우리 가장 간단한 거 1이래. 1인 2차 방정식의 식을 구하래. 써봐 이렇게. 그럼 어떻게? 거꾸로 생각을 해볼까?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앞에 a가 있을 수도 있지. 더 줄여서 우리 a를 없애버릴까? 1이라고 쳐봐. 왜? 개수가 1이니까 얘를 없애.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뭐가?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얘가 이렇게 나왔단 얘기야. 어떤 문제를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단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얘를 보고 얘가 0이 되려면 x가 1이요. 얘가 0이 되려면 x는 3이요. 둘 중에 하나 되니까는 또는의 개념이에요. or. 또는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를 얘를 보고 뭐라 그래? 근, 해, 다, x가, 미지수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알려줬으니까 그렇다면 선생님 얘를요 역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거야 그거. 역방향으로 가면 돼. 그러니까 근을 알려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1이야? 그러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었겠네. 이렇게 되었겠네. 맞아요. 그렇다면 얘를 풀어봐. x제곱. 우리 뭐 하고 있어? 곱셈 공식 알고 있잖아. 그러면 앞에 거를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4x. 뒤에 거는 플러스 3은 0. 선생님 이거예요 답. 맞아 얘야. 얘야. 얘라고. 그러니까 얘를 일반화시킨 게 이거라고. 일반화는 뭐야? 나는 지금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었고 아까 근해 공식처럼 이번에는 알파와 베타 A, B, C 얘를 가지고 일반식으로 문제를 풀었다고.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두근이 알파 베타야? 그러면 X가 알파였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왜? 얘가 0이어야 하니까.
그럼 x가 베타였다면 x 마이너스 베타를 해줘야 되겠지. 왜 얘가 0이었으니까. 그래야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서 곱해지면 0이다. 이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두근이 나오면은 인수분해가 되어진 형태를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럼 얘를 전개하면, 그럼 얘는 x제곱해서 앞에 거 해주고, 얘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게 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얘 뭐 해준 거야? 분배 법칙에서 x로 묶어준 거지. 근데 둘 다 마이너스니까는 마이너스로 묶고 x로 묶어준 거지. 그리고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니까는 플러스 알파 베타가 나온 거야. 그지? 플러스 알파 베타가 나온 거야. 그러면 위에 거를 전개하니까 아래 걸로 나왔어. 그런데 얘가 뭐니? 두근의 합인데요. 맞아. 얘가 뭐니? 두근의 곱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한국말로 적으세요. 얘들아 책 밑에다가 적어놔.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이렇게 쓰세요. 얘가 뭐야?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의미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합 x 마이너스 곱. 그리고 얘를 갖다가 다시 본다면 아까 두근의 합이 얼마라 그랬어? 마이너스 a분의 b라 그랬지. 그러면 두근의 합 대신에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합. 이렇게 적는 거지. 근데 a가 지금 1이잖아. 그럼 플러스 돼서 두근의 합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야. 두근의 합이 맞네. 왜 앞에가 마이너스를 아까 근각에서의 관계 공식할 때 얘 마이너스를 왜 넣어줬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이야.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이야. 곱은 왜 안 넣었어? 곱 앞에 플러스이기 때문이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두근을 알고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이야. 곱이야.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선생님, 아까는요, x제곱의 개수가 1인 걸로 했잖아요. 1. 여기 1. 맞아요. 그럼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라 2면은 어떻게 해요? x제곱의 개수를 여기를 바꾸겠습니다. 뭐라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은 그리고 물어보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왜 다 했니? 다 했어요. 있어? 이렇게 되면 끝이야. x의 제곱의 개수가 2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풀어줘야지. 답이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 맞지? 플러스 6 0. 얘야. 근은 똑같고 x의 개수가 2지. 그러면 우리가 1차 푼 거에다가 앞에다가 곱해주면 돼. 그러면 x의 제곱의 개수가 a면 어떻게 해요? 장난하니? a 곱해라. 3a 뭐 이렇게 곱해지겠지. 그럼 무슨 얘기야? 여기 표 있어? 책에 정리돼서 나와 있어 얘는 x제곱의 개수가 a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 일반적으로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해주고 그냥 a 곱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전개해준 거에 앞에 a 곱해주면 되잖아. 끝이야. 이게 그냥 심플합니다. 됐죠? 참고 그냥 읽어보면 너무 쉽게 이해됩니다. 그러네. 그 끝이야. 그러네.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 예제 20번 연습 문제 풀어봅시다.